진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위에다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차별적인 결정이, 우리도 지금 위에다가. 자, 정선 빨리 볼 수비 앞에 잠식하라고 그래.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분도 안 된다를 위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얼마나 걸렸는데, 얼마나 걸리니까. 기자님 시작해야 되니까. 우선 시작하시죠. 기자한테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알았습니다.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자에게 시작. 아니, 시작하시고. 기자님 시작 못하지 뭐. 답을 줘야지 기자에게 시작하지. 제목이 철장 이런 시위야. 아니 그거 딜인데니까 줘요. 기자에게 달라고. 기자에게 있다 그러면 덕분에 끝나고. 그 지금 중간에 지금 기자회견 안 하고 있으면 또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기자회견 하시라고 나 그래요. 아니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자회견이야 상징적인 걸 놔놓고 기자회견을 해야지 그거 없어도 기자회견이 가능해요. 아니 이런 경우 어디 있어? 근데 이등 시위도 마케팅을 우리 시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와서 다 하는 세상에도 거고. 연령대 이등 시위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얘기 하시면 우리 진짜 할 말 없죠. 우리 그 얘기 하자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신고를 참여한다든가 사무를 기관한테 줄수 있는 그 신문을 갖다가 필터에다 자꾸 한다는 전 불편해서 하고 나 어디서 다 하는데 뭐가 1인 시위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1인 시위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네. 특장차를 갖다 위에서 바꿔놓고 한다는 게 아니 특장차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뻔하시죠. 뭔지 아시면서 모르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뜻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처음부터 우리 시작도 안 했고 내리 가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지. 여기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서로가 귀찮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기자회견 주셔야 기자회견 시작하지. 하나, 그 참여 분단에서 바로 분단해야 돼요. 일본에서 같이. 시스템에서 일단입니다. 지금 먼저 일본에 대한 차량의 앞쪽을 빼놓고요. 아, 혼자 나가려고? 아니, 그건 뭐야? 편하게 가봐야지. 전동기 체어가 아니고 걸어 다니시는 분은 전동기 체어 뒤로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쪽에도 돼. 삿을 끄고 다시 일어서라는지요. 마지막으로 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질 깃발이 울리 솟았다. 자의 해방의 깃발. 차별과 차원을 넘어 당차게 나선다. 정의차를 절대 연대요. 선언하라 경세선을 정의차를 절대 연대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박구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그 장애인 수용시설 확충 반대와 활동보호인 제로 제이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모삭식한 그런 경찰들이 저희가 뭘 하지도 않고 하지 물품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저건 불법 시위 물품이라 그리고 막무가내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도 하고 그러느라고 약간 시간이 늦어졌고요. 경찰들에게 묻고 싶은 게 약간 있는데요. 그렇다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 가집니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예견된다는 이유에서 아무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 버리는 행태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우리나라의 인권 경찰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서울장애인 차별참패연대 공동대표이신 최용기 대표님을 모시고 여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기 여러분. 전국 장애인 차별참패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용기 동지들 여러분 앞에 시정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제! 동기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43일간 서울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5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구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활동보조 제도화라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증장애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장애인 시대조사에 나타나 있듯이 중증장애인은 34만 명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5%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이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가족이 보호하지 못할 때, 가족이 책임지지 못할 때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가는 장애인들, 자기 자신이 원해서 시설로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해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가족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시설에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이 265개가 있다고 합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이 정부는 이보다 더 많은 271개의 시설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되어서 알 수 있듯이 김포에 있는 한 시설에서 장애인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돈과 후원금이 운영, 주체, 생활장애 의해서 횡령을 당하고, 그리고 향정신병 약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품을 강제로 복용받고, 그것을 복용받으면 2, 3일 동안은 걷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과다 복용 시에는 심장이 마비되는 등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6명의 장애인이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시설에 38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에는 겨우 이런 15억을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활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도 당당하게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라고 하는, 참여복지라고 하는 이 정부는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는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시설을 더욱더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서로 소통하면서 당당하게 주체로 살고 싶은 게 장애인의 욕구고 바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시설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장애인의 욕구를 모르고 바람을 몰았다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애인의 욕구를 제대로 모른다면, 장애인의 바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는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속에서도 우리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가 단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참여정부고 이게 무슨 놈의 참여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5.3일 지방선거에서 열린정부는, 아니 열린정부라고 말하는 이 정부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서울에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몸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그러한 자립생활에 기반하기 위해서 시설 지원을 전면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활동모듈을 제도화시켜서 중증장애인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관리하면서 당당하게 비장애인들과 소통하면서 사회 통합의 구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가해탄 투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확대계획 전면 폐지하라. 장애인 수용시설 확대계획 전면 폐지하라. 전면 폐지하라. 장애인 차별 절대 수색.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시설 만들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시설 원하지도 않았고 활동모듈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시청 앞에서도 떠들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시청 앞에서 계속 노숙투쟁 중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 웬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사 일에 몇 개를 짓겠답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자, 노무현 대통령님이 장애날 영부인을 데리고 시설 방문합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시설 방문합니다. 시설은 어떻습니까? 아, 깨끗하고 좋죠. 깨끗하고 그날만큼은 다 잘 제대로 해줍니다. 근데 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신주고 먹고 바지에 기저귀 차고 아니 온몸에 기저귀 채워놓고 그게 인간입니까? 악한 성인입니까? 그리고 엉덩이 다 짓누르고 거기서 살기 싫어서 거기서 죽기 싫어서 살려고 도망친 사람들 제가 수십 번 더 봤습니다. 같이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두려고 합니까? 시청 열린정부 노무현 귀 막았습니까? 귀 막혔어요? 정신 나간 정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권리 깨끗하게 내비치면서 학교도 가고 싶고 밥도 제때 먹고 싶고 이겨나고 누리면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가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장애 지금까지 장애 뭐 무섭고 더럽고 냄새나고 완전 괴물 취급당하면서 무슨 개새끼 취급당하면서 요즘 개새끼는 애완견 보셨습니까? 애완견 알록달록하게 염색 다 해주고 다 시키고 너무 예쁘더군요. 그 개새끼보다 못한 게 장난이고 인간입니다. 의료원 일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가 대구에서 저희 기사님 얼마나 노력하겠는지 아니까 그 새창살 만드느라고 새창살 만들고 인수위 하겠다는데 경찰 새끼 놈들은 다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갖고 왔습니다. 이건 시민의 경찰이 아니고 폭력적인 경찰. 그러면서 거만한 탈장 끼고 이거 끝나면 돌려주겠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험한 말 나옵니다. 험한 말 나옵니다. 그만큼 열받았습니다. 저희 동정장애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경찰들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정신 닦아놓고 경찰들 의정들 똑바로 우리도 같은 인간이야. 우리도 같은
함께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인간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기차로 나오는 장군놈들은 정부놈들은 지금 기차로 맞고 탁상 공론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탁상 공론. 성질납니다. 성질 안 나게 생겼습니까 지금?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종술장애인들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우리 이렇게 시설 있는 거 절대적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시청 기타 갖고 있는 거, 장군 기타 갖고 있는 거 한상으로 우리 놀릴 건 있습니다. 하자! 파이팅!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끝으로 발언하기 함께 외치겠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시설 그만 들려. 살고 싶다. 시설 그만 들려. 아니 정말 힘찬 그런 발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조국지만 수용시설 필요 없다. 활동부요 제도하라. 수용시설 필요 없다. 활동부요 제도하라. 활동부요 제도하라. 사랑을 선택해. 분은 아시죠? 박수경입니다. 저희가 어제 원래 역할 분담에 오늘 저도를 오전 집회 사회를 보니까 꼭 그 연대 발언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바로 준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서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발언들에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 너무나 절절한 현실의 얘기들이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 시설인권연대는 2003년도 그러니까 이제 4년 정도 됐는데요.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와 인권운동 사랑가, 그 다음에 청소년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당시에 그 은혜 사랑의 집 그리고 성실 정양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시설을 공교롭게 저희가 함께 문제를 이제 그 제보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들어가 봤더니 어제 여러분들 보도 다 보셨죠? 그 사랑의 집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서 약 100여 분의 장애가 있거나 노령의 이런 생활인 분들에게 그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약물 복용 그리고 폭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 고스란히 있었고 그 상황들이 정부의 미신고 시설 지원 정책이라는 거에 의해서 사실 미신고 시설들이 정부의 그 오히려 지원을 받으면서 신고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두 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 우리가 그 적어도 시설을 이렇게 늘려나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제대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정부의 상황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그 활동을 해왔던 그 조건부 시설 공대위에 이제 계속되면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일단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은 저희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당시 한 1200여 개 되는 미신고 시설 중에서 현재 700여 개가 전환이 되고요. 약 500개가 미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미전한 상태의 시설들은 워낙 양성화 정책에 있어서는 당장 폐쇄하도록 되어 있지만 폐쇄가 되지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여전히 그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사랑의 집 기도원, 사랑의 집 기도원은 김포시에 있는데 사실 김포시는 그 전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미신고 시설들에 대해서 민간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았던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이게 인변 수신의 목사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이건 단지 나쁜 엽기적인 한 개인 목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백여문이 굉장히 수급권자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연고자로 돌변하게 되고 수많은 과정이 관과의 유착 없이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고 관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해서만 해도 버젓이 불법이고 당장 폐쇄해야 될 그런 시설들, 그리고 누구나 가봤을 때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시설조차도 단지 그곳에 장애인이 있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다른 문제로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군과 군청과 이런 시청에서 일반 노숙인이나 불황인들을 오히려 그 시설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군구청장이 강제로 사실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연구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이분들을 시군구청장이 임의로 시설에 수용시킬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과연 인권을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조차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오히려 지금 희망한국 21이라고 하는, 또 계속해서 나오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오히려 대규모의 시설들을 늘려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정말 길을 막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한 4년 동안의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길을 막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이렇게까지 무차별, 이렇게까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시설을 늘려가는 정책을 고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암담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편 오늘 이 자리에서 희망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전문가도, 어떠한 정책의 당국자들도 사실 그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미 많은 서구 선진 외국에서, 복지국가에서 사실 시설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사실 시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해서 탈시설로 전환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사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수많은 그룹폰과 많은 모델들이 이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설을 제일로 우선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그 희망한국 21이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의 정부의 그 이제 복지 비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9년까지 무려 2,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행 장애인 생활 시설이 79개소, 약 7,000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요. 329개소로 17,000명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관련한 대책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에 살아갈 동안에 간병이나 이런 어떤 도움에 대한 비용을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사실은 시설 입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등을 떠밀어서 오히려 시설로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계속해서 느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동보조인 제도와 투쟁을 서울시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의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얘기가 더 이상 제가 아무런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했는데요. 그래서 활동보조인 제도와만이 사실은 중증장애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이 시설 진출에 대한 계획들을 정부가 재검토하고 그리고 정말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 있는 시설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약칭으로 좀 이상한데 시발이 그럽니다. 이 시발이 한 차례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계속해서 시설발전위원회로 가고 있는데 사실 시설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역사회 통합위원회라던가 적어도 지역사회 자립지원위원회라던가 하는 형태의 그 정부 정책의 지향성조차 일단 바꿔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강고한 투쟁을 위해서 저희 시설인권연대가 함께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이번 시설 확대 계획들을 저희 힘으로 막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구호로 마감하겠습니다. 시설 수용에서 자립생활 정책으로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 시설 수용에서 자립생활 정책으로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이 중증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어떤지 한 번이라도 한 마디만이라도 들어봤다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설들을 짓고 그런 자체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장애 교육지원법 발의를 위해서 오늘부터 연대마련 들어오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직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연대 발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용역 사업을 했던 그 시설 조사원 자격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본 그 준비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다라고 미리 통보를 하고 갔기 때문에 준비된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하루 종일 그런 무거운 기억들을 제가 되살리면서 몸이 아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도 존경스럽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싸워가며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발달장애 아이로 여러분들처럼 무엇이 필요한지 잘 얘기 못하는 아이입니다. 오늘 독한 마음 먹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시설 확충해서 내 아이가 시설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내가 보고 왔던 그런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짐승처럼 사육당하는 그런 꼴을 당한다면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 수갑 채워서 내 아이하고 같이 시설 보내겠습니다. 정말 시설에서 TV조차 자기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있고, 또 오로지 방문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시설 생활인들이 유일한 놀이처럼 보여지는, 특별한 놀이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시설에서는 유행이 딱 하나 있어요. 여자는 커트머리, 남자는 빡빡머리. 그리고 어느 기업 단체에서 후원받은 추리닝가랑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거의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준비된 시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온,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에는 이제 교육권 가지고 싸우고 있는 어린 부모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부모의 회원들에게, 또 다른 어머니들에게 시설에 대한 진상을 알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코 그 시설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절대 가지 마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다시 쓰십시오. 제가 오늘 울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싸워서 이 투쟁 이기십시오. 그리고 시설 확충 막아주십시오. 385억이 시설 장비와 시설 개보수에 쓰인답니다, 올해.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6억만이 자립지원 생활에 지원을 한답니다. 약 한 60배 이상을 시설 개보수하는 데 쓴답니다. 그게 장애인들한테 주는 어떤 인간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시설비, 또 직원의 운영비로 다 쓴답니다. 이게 장애인을 위한 정책입니까? 여러분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제 아이 시설 보내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가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많은 투쟁의 현장들을 가보지만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투쟁의 현장에 가면 저 또한 눈물이 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못된 놈이라고 원래 잘 울지는 않는데
부모님이랑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 자식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겠다고 그 여리신 분들이 나와서 집회하고 구호 외치고 성경들하고 몸싸움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보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이 함께 하는데 그 어떤 누구가 우리를 맡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이 사회,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우리 정동동화 성당 앞에 와서 이렇게 집회하고 정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정부가 국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사회 빈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끼라도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어디서 300억을 주냐, 복지예산 없다라고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면 이 아이에게 지금 10,000원을 투자하는 것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되고 혹은 세금을 안 내고 이 아이에게 또 사회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것보다 비용이 8배나 적게 든다라고 하는 효율성을 들고 나와서 300억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을 확대하는데 385억을 더 올해만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생각하기에 장애인들을 수용시설에 가둬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 나오려고 자료를 잠시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을 늘리는 근거가 무엇일까? 언뜻 물어봤더니 차상위 계층까지의 인원수를 계산해서 뽑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저는 유시민 장관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장애인들이 가장 1순위로 수용시설에 들어가야 하는지. 가난하면 모든 수용시설은 다 나쁩니다. 하지만 장애인 수용시설 자체를 거부하지만 그것을 통계하는 기준 자체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수용시설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부의 정책입니다. 저는 압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 150만 명 중에 30만 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면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급여를 시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생색내려고 올해부터 시행한 것이 시설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계급여를 자기 손으로 한 푼도 못 받아보지만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거 가지면 뭐합니까? 나가서 쓸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리고 최소한 장애인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통계라도 뽑아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50만 수급자 중에 30만 명이 장애인인데 이 땅에 700만 빈곤계층 중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장애인들을 시설로 때려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부 정책인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득보장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것을 모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에 정부가 장애인 노동 관련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장애인 복지 정책, 이름도 좋습니다. 에이블 2010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적어왔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자녀적이고 시의적인 복지에서 권리 차원의 복지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0만 개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0%의 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일자리가 최저임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 낮고 저임금의 일자리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임금이 30만 원이라는 겁니다. 70만 원짜리 사회적 일자리도 반대하는 판국에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와 복지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내놓은 일자리가 30만 원짜리 일자리인 것입니다. 조금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0만 원 받고 일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시설에 처박히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장애인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권리도 모두 아니고 시혜적 복지도 그리고 자녀적 복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의 복지이고 통제의 복지이고 폭력의 복지일 뿐인 것입니다. 저희는 유시민 장관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장애 빈곤의 문제, 장애인 소득 보장의 문제, 장애인의 노동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설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야말로 복지부가 내놓고 있는 그러한 권리적 의식에 맞춰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우리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시설 앞에서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함께 맺어가는 그 안에서 조금 가난하지만 함께 맺어가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차별을 없애고 그 안에서 우리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우리의 활동거주 서비스 제도화를 통해서 나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투쟁들을 전개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빈곤사회한테도 이러한 장애인 생활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정부는 그들을 단지 관리하기 좋게 한 대 몰아넣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이 딸이 10만 개 만들기 프로젝트인가요? 예. 그거 저도 잠깐 봤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짤이라는 게 30만 원 곱하기 인원수 해서 이렇게 근거 예산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인당 30만 원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시원타워 기만이다. 활동부로 제도하라. 시원타워 기만이다. 활동부로 제도하라. 활동부로 제도하라. 다음으로 문화. 제가 가지고 있지만 가수는 모르는 거죠.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정치인들 보니까 비싼 사우나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여기서 생활하고 저기서 생활하고 지네 맘대로 그렇게 하던데 국회하고 정부정화 봉사나 이런 데 가둬놓고 비싸게 시설 비싸게 해주고 다른 데부터 거기서 골프장도 지어주고 사우나도 지어주고 헬스클럽도 지어주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한 것도 다 하고 거기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시설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삶의 철학에 대한 문제인 거지 우리가 시설이 후졌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을 잘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살겠다 이거잖아요. 얘기하고 사람들 어울리고 그런 거잖아요. 얘네들 그렇게 가둬놓고 좋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사우나하고 골프 치고 다 하라고 그래봐요. 걔네들 1년 못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배가리 달고 다니지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답이란 노래 부르겠습니다. 살 수가 있나요? 그저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밥도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그저 밥만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내가 세상에 살고 사는 이유 밥만 먹기 위한 건 아니야. 나도 나에게도 누구 못지않은 꿈이 있었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면서 작지만은 나의 꿈을 키우고 싶었어. 나도 꿈을 꾸길 꿨었나. 나에게도 꿈이란 게 있었나. 나도 꿈을 꾸길 꿨었나. 나에게도 꿈이란 게 있었나. 그래 나는 저주받은 나의 꿈도 잊었어. 한치두치 없고 내가 볼 수 없는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조차 하면서 저주받은 청춘의 시간을 보낸다. 나의 밤 나의 밤 나의 밤 나의 밤 그래 나는 저주받은 나의 꿈도 잊었어. 한치두치 없고 내가 볼 수 없는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조차 벅차하면서 저주받은 청춘의 시간을 보낸다. 나의 밤